오늘 제가 네. 사무실로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손님? 네, 제가 오늘 사무실로 저를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했는데 3프로 보고 오셨다고 하셔서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분인지 모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네. 알고 보니까 블랙님이 오늘 와주셔서 저희 블랙님? 채팅창에 활동하고 계신 블랙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아, 저기 저 블랙님.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 너무 반가워서 거의 포옹할 뻔했어요. 아, 네, 물론 남자분입니다. 어. 제가 너무 반가워 허그할 뻔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우리 채팅창의 수호자분께서 오셨냐고 항상 너무 감사드린다고 예. 되게 반갑게 허그할 뻔했습니다. 어. 네. 구독자분들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야, 진짜 이게 참 특히나 우리 의미가 채팅창의 있죠. 멤버분들은 그러니까요. 뭐 이지님, 백억의 꿈님 또 실버님, 다딕 수감분들은 처음 뵙는데도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진짜 너무 반가워서. 가족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친구 본 느낌. 예. 너무 반갑다고, 너무 반갑다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채팅창을 저는 보지만 왜냐면 이제 소통을 또 해야 되니까 정말 처음 보신 분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예, 근데 많이 봤던 분이 뭐라 그러면 좀 아파요. 좀 아유 저분 왜 이러지 나한테?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많이 보셨던 분이 아유 뭐 저한테 이제 이렇게 좀 쓴소리 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고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처음 보신 분이 이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정말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마음이 있잖아요.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공통된 사람들. 네. 예. 자, 그래서 제 글로벌 라이브 정말 제가 말은 언급을 많이 안 해드리지만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고 저희 채팅창이 정말 가족 같고 저녁 되면 너무 화기애애하고 가끔 이제 시장이 좋으면 다 친해져 갑자기. 그게 너무 좋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제가 그런 장이었죠. CPI 그러니까요. 발표되고 다 같이 환호하면서 갑자기 그냥 2002년 월드컵이 되는 것처럼 위아더 월드가 됐죠. 예. 패밀리가 됐죠.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지금 길이 좀 막히고 많은 이제 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잠깐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사실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오셨네.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그 보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잠깐 보려고 제가 딱 폼을 잡았는데요. 딱 폼을 잡으니까 쫙 오셨습니다. 일단 뭐 한두 가지 그래도 여긴 칼을 뽑았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뉴스가 오늘 역시나 디즈니 아니겠어요? 디즈니. 네. 디즈니가 지금 8.9%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어닝과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스트리밍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좋은 예상보다 좀 기대했던 것보다 괜찮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갔다. 이제 가격이 올라갔죠. 디즈니가 근데 이게 넷플릭스 이렇게까지 빠르게 따라잡을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OTT 시장에 사실 디즈니뿐만 아니라 아마존 같은 기존의 다른 컨텐츠 강자들이 진출했지만 넷플릭스 사실 기존에 워낙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빨리 따라잡힌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이 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있고요. 그 다음에 식스플렉스라고 혹시 아세요? 미국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롯데월드도 아니야. 제일 하여튼 핫한 놀이기구. 그런 업체인데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 리오프닝 하면서 식스플렉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이제 테마파크 이런 부분이 지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12%가 또 빠지는 13%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저희가 좀 이따가 장우석 부사장 뒤에 가서 또 최인석 수석연구원님과 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 또 같이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시간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님 모시면서 어제 있었던 CPI부터 앞으로 시장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 피해는 따로 없으셨어요? 저희 뭐 딱히 없었는데 근데 올 때 보니까는 아직까지 이게 막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돌아서더라고요. 네, 올림픽대로 아직 통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오후에도 예, 예. 비가 왔더니 저도 지금 대치도 쪽도 침수 피해가지고 완전 회복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 네, 강남은 네. 맞아요. 아직 예. 그 건물들이 정전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밤이 되면 대치동은. 어. 네, 건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한데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도 지금 4일째 그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어서 4일째. 네, 화장실을 사용을 못 합니다. 야. 네. 800억이 넘는 건물이 화장실을 아직 사용 못 하고 있어요. 일주일째. 네. 어디 가서 싸세요? 그렇게 네, 그거 하지 말고요. 근처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 대치동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여기저기 일을 보고 있는 채파고님. 예. 아, 상당히 그럴 정도로 비상 사태고 비가 더 이상 와서는 안 됩니다. 예. 이런 그 수해 자연재해는 무서운 겁니다. 예. 이런 자연재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막 생각하고 바깥에다 막 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구 온난화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아.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심각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연재해 경험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해요. 이게 진짜. 자연재해 무섭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변비도 무섭습니다. 네, 변비도. 웃을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실패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CPI가 이제 8.5가 나왔습니다. 네네. 네네. 아이고 네, 아닙니다. 다 예, 예. 동병상련인지. 예. 아니. 네. 네네. 예. 하여튼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네, 일단은 뭐 헤드라인이나 코어나 모두 다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서 예. 낮게 나와 가지고서 뭐 시장이 환호하기에는 정말로 뭐 더없이 좋은 숫자가 나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저희 그 정강호 매니저님이 사실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좀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예. CPI를 보시고 나서도 아직 의견은 뭐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마다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했을 때에는 사실 이게 뭐 그 인플레라는 게 보게 되면은 한 번에 그렇게 뭔가 이제 풀려나는 것도 어려운데 예.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인플레가 안 와서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높게 나타나는 게 또 뭐 한 달, 두 달 가지고서 또 빠르게 내려간다. 뭐 그렇게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는 예. 좀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8.5로 낮아졌지만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갑작스럽게 낮아지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될 수도 그리고 있겠죠. 아니면 다시 또 이게 또 뭐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는 부분인지라. 예. 그러니까 뭐 사실 피크 부근이다, 피크 아웃이다 그런 이야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예. 근데 이게 뭐 그러면 얼마나 빨리 내려올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 사이에 내려오는 속도보다 경기가 더 뭐 침체로 가는 거거나 아니면은 예. 뭐 나빠지는 속도나 이런 거랑 비교해 볼 때 어떨까 하게 되면 뭐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조심스럽다.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연결해 가지고 좀 질문 드리면 네네. 만약에 그럼 어떤 팩터들이 좀 나와줘야 내가 지금 이 불안한 시장에서 좀 불안감이 좀 사라지고 좀 시장이 그래도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 그 혹시 그걸 메인으로 보고 있는 팩터가 있나요? CPI도 뭐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그 사실 이제 그냥 펀더멘탈 요인으로 예. 해가지고 봤었을 때에는 좀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경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집값이 많이 이제 렌트비가 올라가는 그렇죠. 측면이나 아니면은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서 뭐 좀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고용 시장에서도 저는 실업 좀 나쁘게 나오는 부분들 안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경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앞으로도 예. 그런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되는 거. 예. 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경직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됐으면 예, 한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그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거래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거래. 라는 게 계속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드는 생각이 어떠냐 하면은 좀 이제 증시가 반등을 글로벌이 전부 다 엄청나게 이제 15에서 20%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오르기는 했는데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막 이제 그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얘기 나오는 게 저도 최근에 뭐 어디 보고서를 보니까는 이제 쇼커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쇼커버가. 해서 네. 근데 장 자체가 뭐 바닥에서나 이럴 때는 좀 손바뀜도 일어나야 되고 예.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면 좀 새로운 뉴머니가 좀 들어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돈을 툭 넣어놓고서는 증시가 그 다음부터 더 빠진다 그래도 나는 안 팔까 이러신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이면,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죠. 이제 가장 완벽한 답을 찾고 있는 거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락했을 때 반등하는 모습이 예. 딱 그 모습은 아닐진데 예.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전 저마다의 기준이라 보고 저한테는 그게 이제 그렇게 돼야 마음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시기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 저 미국을 지금 뭐 경기 침체에서 지탱하고 있다라는 두 요소가 이제 소비와 고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고용 지표가 요번에 요 근래에 엄청나게 좀 좋게 나왔어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면 이 시장에서는 뭐 감원이다, 감축이다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네. 한데 고용 지표는 또 좋고. 근데 물론 이제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뭐 지금에 나오는 여러 이제 데이터가 이제 향후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혹시 보시나요? 소비 측이나 아니면 고용 측 이쪽이. 예. 네, 어떻게 사실 그 보세요? 예. 고용 지표에 대해 가지고서는 예. 이게 조금 논란이 아주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면 헤드라인 숫자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 조사 자체가 기업 대상하고 가계 대상 조사로 나뉘어져 있고, 기업 대상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계 대상 조사는 상당히 계속 부진하거든요. 이게 지난 3월부터 해가지고서 격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만 이상이 누적적으로는 3월 이후로는 양자 간에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으로 보는 그 부분에서는 매우 뜨거움을 나타내는데, 네. 근데 가계 대상에서 보게 되면은 노동 참가율도 떨어져 버리고, 뭐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숫자 자체도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럴 때는 뭔가 두 개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보조적인 것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실업 데이터는 일단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고용시장이 조금은 그 눈에 보이는 것 대비로는 안 좋지 않을까이고, 눈에 보이는 실제로도 요 두 가지 간의 차이 때문에 예. 요 데이터를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8월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예. 수정된 데이터가요? 예. 거기 이제 BLS에서도 수정을 지금 하는 과정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가계 쪽에 좀 더 맞게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원래는 그 사이에는 또 다른 쪽에서 ADP에서 나오는 자료가 또 참고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를 리비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2달째 자료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본인들이 아마 봐도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 제가 볼 때 걔네들도. 그러니까 뭐 굳이 이유를 찾자면은 좀 더 이제 그 역량이 있고 대기업 위주 조사에서는 잘 예. 나오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중소까지 다 넣게 되면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 것이 양자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좀 큰 요인이지 않나 지금은. 예.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인 시장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있었던 여러 이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예,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에 따라서 뭐 지금 보고 계신 어떤 시장의 방향성 네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면 뭐 펠로시. 네, 네네. 우리 저 펠로시 누님이 또 네. 대만에 가셔가지고 네. 예, 할머니. 할머니죠. 네. 예, 뭐 90세가 넘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누님입니다, 그러면. 예. 그러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80세까지 누님이 예, 89세까지 누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예. 그 대만에 이제 가셨는데 네. 예. 그 이제 사실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나 네. 뭐 치포 동맹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작가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음. 그 봤었을 때 이런 좀 정치적인 부분이나 뭐 패권 다툼 같은 부분들 좀 으르렁대는 그런 것들이 주식하기에 저희가 이제 크게 봤었을 때, 예. 큰 판을 짜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게 주식이 안 좋거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걸로 했을 때는 사실 결론적으로는 그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요거를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뭐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글로벌 1, 2위 패권 경쟁이 있을 때는 전쟁이 많이 발생했다더라 네. 하고 막 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핵이라는 걸 보유한 이후에는 싸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도 그랬고, 그렇죠. 중간에 뭐 군사적인 위기 대상은 아니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도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았었던, 경쟁을 하다가 예. 그런 건데, 그 경우들 보게 되면 냉전이 진짜 오래 갔더라고요. 47년부터 91년까지 갔는데, 그럼 뭐 이제 으르렁거리니까 주식 안 해야 되냐면 그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좀 비교가 될 만한 게 나온 게 80년대 일본. 그때 너무 잘 나가니까는
미국에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 수입 쿼터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슈퍼 301조를 발동해가지고서 또 막 슈퍼 301조요. 예. 그러니까 뭐 철강이나 등등등에 대해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이거는 세이프가드를 때려가지고서는 자국의 그 산업을 이제 제조업을 보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면 미국도 증시가 올랐고 80년대라고 하면 더 이제 생각나시겠지만 일본은 사실 그 버블 꺼지기 전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저희가 뭐 패권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다라는 인식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는 과거를 봤을 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예. 물론 이제 조금 안 좋았던 시기가 한 번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경제 블록화를 너무 이제 그 심하게 했을 경우 경제 블록화요. 네, 그러니까 뭐 특정 국가를 이제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끼리 그럼 동맹국끼리만 잘해보자 해가지고서 뭐 가령 영국이 자기네 식민지만 묶어서 나머지에는 관세 뭐 그때 100%인가 200%인가 다 매겼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1930년 초반에 또 관세를 뭐 거의 한 60%. 그게 지금 좀 일어나고 있는 뭐 탈세계화의 어떤 뭐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판단 자체가 지금 이제 미국이 하려는 것들 뭐 치포 동맹을 해서 하자라든지 아니면은 IRA에 나오는 거에서는 미국에서 생산 많이 한 걸로 이제 2차 전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과거 그냥 패권 경쟁하던 수준에서 보였었던 경제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이고 아주 대단하게 블록화를 했었던 때는 그 보니까는 무차별적이었더라고요. 지금하고는 완전 딴판이. 네,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고유료 관세를 전부 다 그냥 거의 사실상 매겨버리게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기술 혁신 잘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하면은 그건 극복 가능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최파고님이 또 고수시니까 고수가 고수에게 여쭤보고 싶은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 매니저님께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이제 신냉전 시대에 화두로 떠오르는 게 결국 지금 반도체 치포 동맹 관련 노이즈가 계속해서 수매로 떠오르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대부분의 반도체 업황들에서 가이던스를 계속 하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사실 이걸 반도체 같은 시클리컬리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관점, 실전 투자자가 보는 관점, 또 펀드 매니저가 보는 관점이 엇박자가 날 때가 되게 많았던 섹터였던 것 같거든요. 다 같이 가자인 시기엔 뭐 전자장 요구도 있지만 엇갈린 시기엔 되게 또 엇갈렸던 것 같은데 매니저님의 시각에서 혹시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는지 뭐 반도체 둘러싼 정책 이슈도 그러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어떠하게 보시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딱 하나만 보라라고 하면 숫자 중에서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공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보실게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 그거 가지고서 거의 판단하실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마진 그 이제 영업이익률 그 나중에 얘기 설명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재고가 피크 치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익률 좋아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4분기가 아마 업황은 바닥이지 않을까. 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엔비디아나 아니면 마이크론에서 하는 코멘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 흐름에서조차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그로 인해 가지고서 좀 투자를 줄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 재고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거의 이제 안 좋은 게 끝으로 향해 갈 때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멘트들을 보면서 느낀 게 4분기 중으로가 업황이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4분기.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게 만드는 게 가장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은.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다른 섹터들하고는 부정적인 코멘트랑 성세에 꺾이는 관점이라서 불안할 수 있는데 이 반도체는 시컬리컬이라서 이렇게 약간 악재가 났을 때 기회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컬리컬 많이 사이클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타이밍 잡는 거랑 다른 섹터를 투자한 분들이 본 타이밍이 약간 다르거든요. 반도체가. 그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다른 역발상회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움직임이 그러면은 반도체가 4분기 때 바닥 찍고 도일 것 같으니 그 전에
적극적으로 개별주장을 아니면 이제 다른 주도주가 나오겠구나라는 주도주 찾기를 굉장히 이제 그 경쟁을 하시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태조 이방원이라는 부분이 있지 신조어. 않습니까? 예. 예. 네. 저는 익숙합니다. 아까 들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반도체 섹터 투자한 분들이 많이들 보시는 게 과거에는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와 전자 같은 뭐 두 종목을 봤다고 요즘은 글로벌로 넓게 보시다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나왔을 때 이걸 최대 수요자가 어딘가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이 370조 원을 지원한다는데 그 최종 수혜가 누구야? 뭐 AMD야, 인텔이야, 마이크론이야, 누구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거 볼 때 그 80년대 일본에 대항해 가지고서 자동차 업계를 자기네 거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했었던 뭐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그 행동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미국의 기업들이 다시 대단히 부흥하고 뭐 뭔가 전성기를 맞이한다라는 느낌보다는 80년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나마 뭐 이런 일본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공장도 조금 짓고 그걸 보면서 미국의 기업들도 벤치마크를 해서 효율이 좀 올라가고 그래서 포드하고 GM은 어쨌든 살아남아서 예.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면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기업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서 다시 막 부활을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보다는 그냥 이제 좀 너무 이제 힘들 수 있었던 부분들 지금 요번에도 실적에서 인텔은 사실 좀 많이 안 좋잖아요. 딴 데 예, 비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뭐 이렇게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그럼 합니다. 이제 뭐 폭발적인 어떤 성장보다는 어떤 뭐 괜찮은 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끝날 일은 물론 아닐 텐데 네네네. 그 뭐 미국이 종종 자국 산업이 어렵거나 그게 중요하다 생각할 때 조치들을 취하는데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자기네가 어려운 걸 도와주는 수준이고 예. 실은 뭐 반도체 쪽은 지금 누가 뭐라 해도 뭐 치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업황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를 그러니까 세금이 좀 혜택이 오냐 이것보다도 업황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결국 이 구독자분들도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그 지금 매크로 상황이랑 상당히 복잡하고 실제로 시장을 깊게 보는 분들조차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느낌을 저 역시도 많이 받거든요. 심지어 리서치 센터장님들이나 매크로 오래 봐왔던 매니저님들조차도 강 세장이 이제 강 세장의 초입에 와 있다, 혹은 강 세장이 뭐 끝나간다, 혹은 시장은 이제 침체의 초입으로 들어갔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의 투자를 많이들 헷갈려 하실 만할 것 같은데 매니저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투자자들이 해야 될 대응이나 전략, 결국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고 가이드나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 지금 제가 운용을 안 하고 있어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들 고민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운용을 하고 있으면은 뭐 상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내가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냐 없냐가 너무너무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예. 실은 또 개인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냥 지금은 개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입장에서는 뭐 위아래로 좀 뭐 5% 10% 뭐 왔다 갔다 해도 근데 어차피 제가 좋아하는 군으로 좁혀놓고서 그냥 생각을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손실을 만들지도 않고 누가 저보고 순위가 떨어진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제가 원할 때 이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제 이런 방송들도 많고 보시면서 또 약세장도 강세장과 약세장도 경험하시면서 본인에 맞는 스타일이나 자기가 추구하시는 바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생겨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은 부분들을 뭐 이렇게 해서 칼날을 다 맞춰갈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예. 본인한테 맞는 거에서만 딱 좁혀놓고서 예. 고국만 노리고 있다 휘두르시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워렌 버핏의 능력 범위, 네. 그리고 원할 때면 휘두르면 된다. 예. 지금 주옥 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방망이 아무 때나 휘두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매니저님 보기에는 방망이 함부로 휘둘렀다간 삼진아웃 당하기 좋은 장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좀 불안함이 많다. 그 뭐 변수가 위아래로 다 열려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뭐 그러니까는 이제 과거랑 좀 차이가 그거 같아요. 예전에는 폭락장이 오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던 게 펼쳐졌던 거라 생각하는 게 그럼 돈을 많이 풀면은 되고
그리고 그 푸는 과정에 직전에는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평균 대비 저렴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연준이나 국가를 믿고 그럼 한번 뭐 여기서는 그냥 이것저것 사보자 그런 예. 게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닌 거라는 거는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인플레가 높고 어쨌든 여기서 돈을 풀어줄 수가 있을까 없을까도 고민되고 예. 과거처럼 할 수 있을까? 인플레가 고착화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불안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게 아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예. 라고 하신다면 그건 또 그분의 기준인데 그런 찜찜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막 그렇게 열심히 무리해서.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자, 어제 이제 또 저희 김현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시장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제가 오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이제 미국 시장도 있고 지금 뭐 한국 시장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요. 네네.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향후 만약에 내가 방망이를 잡았다 이제 나 이제 휘둘러 준비가 됐는데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중 네. 어떤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휘둘릴 생각이신지. 저는 한국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예. 그 한국인 입장에서 지금 세금이 큽니다. 아. 그러니까는 미국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들이 다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 한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뭐 대주주 관련해서 엄청나게 완화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게 이익이 났을 때 세금 내실 만한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거에 대주주가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거든요, 트렌드가. 예. 근데 지금은 100억으로 한 번에 푼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더 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기 1년 차에 지금 100억으로 푸는 거면 그게 예. 500억, 1000억 막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경향성이라는 게 있는 예. 거니까는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뭐 이제 똑같이 했었을 때 22% 세율에서 아낄 수 있는 시장이 예. 이거는 뭐 세금 격차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돈이 그 이상을 몰릴 수밖에 누적적으로 이기기가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나가서 없다. 매년 22%이 세금 효과 이상을 이긴다는 게 예.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22%좀 내보자 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제 입장으로 현실이죠. 그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워낙 약세장이니까요. 예, 네, 예. 맞습니다. 네. 한국이 더 매력적이다. 근데 그 법안이 지금 다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뭐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요. 예.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나뉘지 않습니까? 법안 같은 경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겠다. 라는 것은 이제 법으로 돼 있는데 예. 근데 그러면은 그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 세부 시행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서 사실상 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은 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퍼구님도 어떻게 한국 쪽으로 좀 많이 보고 계시나요? 네, 지난번에도 매니저님이 그 부분 말씀해 주셨지만 대주주의 한도가 10억이라는 락이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강남의 증권맨이나 아니면 실제로 거액자산과 관련된 PB들은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분명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고객분들 주식을 한 분들 중에 100억 이상 거래한 분들 대부분이 다들 11월과 12월은 주식 매도만 하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11월과 12월은 없는 거예요. 주식을 안 하는 달이에요. 안 하는 달이다. 네, 파는 달이고 그 2달 동안 파는 양이 제 개인이 파는 게 많았던 애는 1,000억 이상 팔았던 것 같거든요. 1,000억? 2달 동안. 예. 네, 근데 그걸 이제는 반대로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겠죠. 예전에 왜냐하면 연말에는 매도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연말은 그냥 쉬어가는 달이었던 건데 그게 반대로 작용하고 게다가 주가도 지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이 턴했을 때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한번 표현했지만 이러한 제도가 방향을 결정짓지 못해요. 하락장을 상승 추세로 만들지 못하는데 상승 추세가 있을 때 그 추세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20%를 걸 40%, 50% 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말에 강세장이 와도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에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막혀 있었거든요. 네. 그냥 만약에 연말에 강세장이 도래했는데 시장에 빠져나갈 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시장에서 빠져나갔던 자금이 분명히 크게 하시는 분이 몇 천억대 몇 조 자금이 나가 있을 건데 그 자금들이 올해 하락장이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하고 캐시로 들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최근에 건물 가격이 흔들렸기 때문에 강남에 300억 이상의 건물주분들이 건물 매각한 현금을 다들 들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걸 왜 들고 있냐면 불안하니까. 근데 만약에 강세장이 많은데 연말에 세금 제한 없어. 근데 랠리가 나온다? 당연히 생각보다 엄청 강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보지 못한 과열 국면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시장에 돈이 유입될 만한 이슈예요. 근데 그게 잠재되어 있는데 그게 기폭제가 나와주려면 시장의 상승추가 기폭제가 될 건데 화약고가 있어도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젖어 있죠. 지금 화약인데 젖어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시장에 돌아서고 진짜 기폭제가 된다면 임팩트는 엄청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한 기대가 저 역시도 있고 네, 수급적으로는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오히려 위로 완전 상승 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네, 큰 이슈입니다. 작은 이슈는 아니에요. 참 진짜 설명도 되게 네, 네. 화약고. 젖은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네. 참 이게 젖어 있다 지금. 말라서 이제 터트려야 된다. 그때가 이제 시기다. 연말에 그런 랠리가 나올 가능성 있죠. 예. 네, 올해는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또 셋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네, 많아지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게. 예, 하여튼 두 번째 시간은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이게 30분이 아니라 한 10분 같아요. 10분. 예. 자, 오늘 저희 정강우 전 펀드 매니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네. 저희와 그렇습니다. 같이 좀 웃으면서 네, 또 네.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예, 네. 너무 언제든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광호 매니저님하고 같이 시황 리뷰해봤고요. 시장에서 CPI 그리고 또 산업의 구조 또 다양한 이야기들 조금 나눠봤는데 오늘 정말 모처럼 또 함께 행복하게 웃었다. 예. 네, 어제 일단 장이 좋으니까 웃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뭐만 네. 해도 그냥 그러니까. 좋습니다. 기분이. 예. 웃음이 나와요. 예. 네, 제가 다른 분들 나왔을 때 항상 그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댓글도 좀 보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정광호 매니저님만 오면 제가 그 이야기 듣느라고 채팅창을 못 봐요. 너무 몰입해서. 예. 30분이 10분이 아니라 전 3분까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귀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잠시 후 3부에는 저희 항상 최진석 수석연구원님 목요일의 남자죠. 오글의 남자.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